안녕하세요. 정보기술 재능 나눔입니다. 인공지능 파이썬 코드 심층 분석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디퓨전 모델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파이토치의 함수들인데요. 왼쪽에는 텐서들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텐서들의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 파이토치의 함수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음, 라인 스페이스는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어, 그 개수를 주어지면은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그 주어진 스텝 개수만큼 텐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디퓨전 모델에서 베타 값을 1000개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를 하는 단계가 1000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베타 값도 각각의 시점에 맞춰서 베타 값들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작점 0.0.01부터 마지막 0.02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도록 1000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생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라인 스페이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 함수는 표준 정규 분포, 즉 평균이 0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특히 표준 정규 분포에서 랜덤한 값을 샘플링할 때 사용한 함수입니다.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한 값을 노이즈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랜덤 n 함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랜덤 n 언더바 라이크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위의 함수와 동일하고요. 위에 랜덤 n은 바로 안에 생성해야 될 랜덤한 데이터들의 개수 또는 차원의 값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안에 2 하면은 이 2x2에 해당하는 행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겠고요. 랜덤 n 언더바 like라고 하면 이 x라고 하는 텐서가 갖고 있는 모양과 동일한 형태가 되도록 텐서 값을 랜덤하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x의 쉐입이 위에서 본 것 같이 2,2라고 한다면 이 밑에 있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2,2에 해당하는 랜덤한 숫자를 표준 정규분포에서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랜덤 함수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인티저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거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샘플링한 값은 0을 중심으로 0점 얼마 얼마 마이너스 0점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랜덤 인트라고 한다면은 인티저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시작점과 끝점을 주게 되겠고요.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기분포를 따르지는 않고요. 그냥 유니폼하게 어떤 값들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이 함수가 쓰이는 곳은 시간 정보를 저희가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요. 트레이닝 함수에서 시간 정보가 사용이 되는데 시간 정보는 이미지에 노이즈가 추가가 돼서 조금씩 추가가 돼가지고 1000스텝에 거쳐가지고 완전 랜덤한 노이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00개의 타임 스탬프가 있게 되는데요. 트레이닝을 할 때 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전부 다 폰실 함수를 계산하고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시간을 하나 몇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시점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사용이 되고 이 함수는 0부터 그 다음에 스텝이 1000스텝이니까 1000 사이에서 랜덤하게 하나의 숫자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0부터 1000이라고 있는 정수죠. 정수값은 추출될 확률이 전부 동일합니다. 10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숫자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거는 시간을 랜덤하게 고르기 위해 가지고서 특히 훈련할 때, 트레이닝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함수는 프로덕트라는 거고요. 곱셈을 나타냅니다. 누적 곱셈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디퓨전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디퓨전 레이트는 베타로 표시가 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1 베타가 이제 알파 값이 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얼마나 그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가 알파 값이 되겠죠. 베타는 디퓨전 레이트, 그러니까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 정보량이니까 그걸 빼면은 원본에 있는 데이터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누적해서 어, 값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곱해지는 값이 되겠죠. 알파 값들이 계속 곱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0부터 알파 1부터 해서요. 알파 2, 알파 3 이렇게 쭉 이렇게 곱해지는데 이 값을 전부 곱하기 위해 가지고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쓰게 되겠습니다. 캣은 디퓨전 모델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넷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유넷은 에타세타라고 하는 노이즈의 예측값이 되겠죠.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유넷을 사용을 하는데 유넷의 특징 중에 하나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변환이 된 다음에 다시 복원될 때 그 이전에 같은 레벨에서 같은 이미지 사이즈 있었던 그 레벨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서 컨케이트 해주는 붙여주는 이어 붙여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사용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두 함수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함수는 유넷에서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시간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 시간 정보는 이 앞서서 구한 1000개의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되는 몇 번째냐, 시간 t가 얼마이냐라는 이 정보를 유넷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에 더해줘야 되는데요. 그 더해주는 방식이 트랜스포머에서 사용을 했었던 포지셔널 인코딩과 유사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가 트랜스포머에 들어갈 때 센턴스에 있는 단어들이 순서가 있게 되거든요. IMO 스튜던트든 그 단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에 오는 단어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단어끼리는 의미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위치 정보가 다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정보를 초기에 인베딩을 하고 난 다음에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최초에 이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에 한번 정해지게 됩니다. 이건 훈련되는 값은 아니고요. 이 값이 정해져서 데이터가 입력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더해줘서 그 최초의 데이터에 위치 정보가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과 똑같이 여기 디퓨전 모델에서도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미지에다가 이 시간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 가지고서 템포럴 인베딩이라고 하는 템포럴 인베딩이라고 하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값을 최초에 만들 때 여기 있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 다시 말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트랜스포머 관련된 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NN.5 모듈에 있는 모듈들이 되겠고, 이거는 유넷을 생성하기 위한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컨볼루션, 활성 함수가 되겠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고요.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템포럴 인베딩을 위해서 만들어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스퀘어 에러 로스, 이거는 이 디퓨전 모델이 결국은 에타라고 하는 노이즈와 그 다음에 뉴넷에서 예측하게 되는 에타 세타라고 하는 그 예측값, 요 두 개의 오차가 작아지도록 계속해서 학습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의 M 스퀘어, 민 스퀘어 에러 값을 최소로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 함수를 쓰게 되겠고요. 시퀀셜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여러 개의 모델을 엮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컨볼루션과 리니어를 연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2D는 컨볼루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미지 같은 정보의 커널을 컨볼루션을 해서 이미지를 좀 조금씩 작게 만들어가는 거죠. 정보를 작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컨볼루션 트랜스포즈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작은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디퓨전 모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작은 노이즈 성분들을 계속해서 더하게 되는데요. 그 노이즈라는 거는 다름 아닌 어, 숫자죠. 여기 이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각각의 픽셀에는 어떤 숫자 값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컬러 이미지니까 RGB 이 세 가지 정보가 있을 것이고요. 각각에는 0부터 255 사이의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한다는 거는 이 위의 값을 여기 이렇게 계속 더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디퓨전 레이트만큼 이미지의 노이즈를 추가를 해갈 텐데요. 그 디퓨전 레이트가 바로 이제 베타라고 하는 어, 베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값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디퓨전 레이트라고 합니다. 디퓨전 레이트. 네. 논문에서는 0.0001의 값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만큼 노이즈를 추가를 한다는 거니까 결국 이제 알파는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0.0009가 되겠죠. 그러면 원본 이미지에서 거의 0.99%에 해당하는 그 정보는 그대로 다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는 거의 차이가 없죠. 노이즈가 들어가 있음에도 사람의 눈으로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1000번 정도 계속 반복이 되면 여기까지 오면은 어, 여기에 있는 모든 픽셀은 평균이 0이 되고 평균이 0이 되겠고요. 평균이 0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정기 분포를 따릅니다. 모두 정기 분포를 따르게 되겠고요. 이게 평균이 0인데도 이게 다르죠. 다른 거는 여기에 에타라고 하는 노이즈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은 평균은 0이고요. 오로지 여기에 있는 값이 결정되는 거는 이 에타 값, 즉 0부터 1 사이에 참, 합니다. 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기 분포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한 요 값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표준 정기 분포에서 값을 샘플링하게 되면 0이고 평균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 1, 1 이렇게 되면 예, 여기가 이제 65%의 데이터가 다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예. 65%의 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가 되면은 여기가 9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이 되면은 99.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이 표준 정도부에서 샘플링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거의 65%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요 값들이 나오게 되고 요 값들이 전부 요 값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게 포워드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디퓨전 프로세스라고도 합니다. 일단 이 과정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 과정은 수식에 의해서 다음 조금 이따 보실 텐데 수식에 의해서 이 값들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노이즈 상태에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가지고서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게 되겠죠. 올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 이미지를 제거해 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먼저 예, 이미지를 추가하는 과정은 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나오기 이전에는 원래는 평균과 이전 이미지로부터 이전 이미지가 이제 정기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고요. 그래서 그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평균과 그다음 표준 편차를 안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노이즈를 추가할지 디퓨전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서 랜덤하게 값을 바로 뽑아가지고 그 다음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저기 평균과 표준 편차는 그냥 향수를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어, 랜덤한 값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랜덤한 값은 표준 정규문서에서 가져온 이 베타 값을 가지고 랜덤한 속성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리타이제이션 트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부터 사용되는 건데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에서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인코더에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값을 가지고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값은 랜덤한 값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랜덤한 속성 때문에 백프로포게이션이 안 되는 거죠. 미분도 안 되고 백프로포게이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디코더 쪽에서 백프로포게이션이 인코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평균하고 시그마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과 편차는 그대로 두고 어, 그 다음에 그 랜덤한 값을 새로운 어떤 변수, 새로운 파라미터 0과 1, 4, 0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그 엡실론을 둠으로써 랜덤한 성격도 그대로 두면서 그 다음에 백프로포게이션도 가능해준 이걸 가지고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리파라미터제이션 라이제이션 트릭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온 거고요. 이 수식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이미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베타 값은 이미 사전에 정의가 됐으니까요. 그러면은 최초의 이미지와 시간 정보만 주어지면은 이 이미지를 다 예측을 할 수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한다면요.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보실 거는 이제 백워드 어, 리, 예, 리버스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거꾸로 올라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직관적으로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위의 식은 노이즈를 더해가는 과정인데요. 최초의 이미지에다가 디퓨전 레이트를 고려한 이 알파 바 값을 계속해서 곱해가는 과정이라면 반대로 만약 노이즈를 제거를 하는 거라면은 이 디퓨전 성분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노이즈를 추가를 할 때는 원본 이미지에다가 이 디퓨전 레이트 관련된 값을 곱해주는 거라면은 반대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누.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곱해주는 거라면은 여기 이렇게 나눠주는 거라고 보면 돼서 사실 이 두 시간 어떤 일종의 대칭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에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에타 세타가 있는 거죠. 에타 세타가 있습니다. 이 세타가 이제 이게 이제 에타 세타가 있는데요. 에타 세타에서 세타는 이 값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에타 세타는 이제 뒤에서 보신 것처럼 유넷에서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학습을 통해서 점점 더 정확한 노이즈 값을 예측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에서는 여기 있는 이 에타 값하고 이 에타 세타 값이 같아지도록 계속 학습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고요. 예, 요 에타와 에타 세타의 차이가 바로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민스퀘어 에러로서 이 두 값이 같아지도록 다시 말하면 이 두 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되면 유넷에 있는 커널에 있는 파라미터 값도 이제 최적화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에타 세타 값은 정확하게 이 에타 값을 예측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디퓨전 파이널 소스, 디퓨전 모델, 본격적으로 디퓨전 모델의 파이썬 소스 구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DDP를 구현한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에는
마이뉴넷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게 되겠고요. 이 클래스가 바로 이 에타세타를 학습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신 것 같은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겠고요. 마이뉴넷을 구성하기 위해서 마이뉴넷 알고 밑에 보시면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을 모듈화해서 쉽게 좀 구성할 수 있도록 더 작은 단위로 나오는 것이 마이블락인데요. 마이블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바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마이블락들이 사용이 되겠고요. 코드가 준비가 되게 되면은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베타를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베타는 0.0001입니다. 그리고 1000번의 스텝이 있기 때문에 베타 값은 1000개가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myDDP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게 되게 되면은 이 베타 세타 값이 점점 정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습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랜덤한 이미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DDPM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myNewNet을 이용을 해가지고 에타세타 값을 읽어오게 되겠고요. 에타세타 값을 읽어오게 되면 이제 알파 t와 알파 t 반은 이미 계산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값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myNewNet에서 읽어온 에타세타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myDDPM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이닛 부분, 그다음에 포워드 부분, 그다음에 백워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화 부분인데요. 이 함수가 이 클래스가 처음 생성이 되게 되면 객체로 생성이 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베타 값을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함수를 써가지고서 0.0001부터 0.02까지 1000개의 데이터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은 뭐 1에서 베타 값을 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0.000부터 0.98까지 나오겠고요. 알파 반은 누적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제 누적 곱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프라드라는 수를 쓰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점점 곱해지는 요거는 그냥 이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요거에다가 요거 다음에 있는 걸 곱해서 이렇게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값은 요 값에다가 그 다음 걸 다시 또 곱하고 계속 누적해지는 거죠. 누적해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값은 0.00004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yDDPM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객체로 생성될 때 애초에 이렇게 베타 값과 알파 t 그다음에 알파 t 바값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냥 t 시간 정보 t만 주어지면 그래서 t가 시간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 정보만 주어지면은 그때 당시에 디피전 레이트의 누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포워드 함수입니다.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시간 정보, 그리고 시간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노이즈 성분을 추가를 해서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논문에는 평균과 이렇게 표준 편차에서 랜덤 샘플링하는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 그다음에 표준 편차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그 다음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은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고정을 시키고 표준 편차 그래서 직전 값을 곱하고 해서 이 에타 값만 표준정 기분포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하고 오면은 해서 곱해주면은 여기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 알파 바의 햇에 x0를 곱하고 이 두 개 전체 다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새로운 이미지가 됩니다. 새로운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워드 함수인데요.
네, 객체 생성을 할 때 인자로 마이뉴넷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init에서 이게 self.network이라는 함수에 네트워크를 그냥 설정을 하게 돼 있고요. 결국 이 myDDPM에 있는 네트워크라는 함수는 유넷 함수와 같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백워드라고 하는 함수를 DDPM이라는 객체 또는 클래스에 백워드 함수를 부르게 되면 실제로는 유넷의 함수가 불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넷에서 이 값들, 이미지,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시간 정보를 받아가지고서 바로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노이즈 값들을 예측을 해내게 됩니다. 이 에타, 세타라는 것은 바로 노이즈 성분에 대한 프리딕션이 되겠습니다. 마이뉴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뉴넷은 처음 객체가 생성될 때 타임 인베딩 정보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뉴스에서는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하고 그다음 시간 정보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시간 정보를 이 이미지가 들어있는 정보에다가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추가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그 1000개의 시간이죠. 지금 1000스텝이니까 1000스텝에 대한 시간에 의해서 각각의 100개의 데이터들, 100개, 디멘전이 100차원입니다. 그래서 100개의 데이터로 100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로 시간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를 여기 이미지에다가 넣어서 이 이미지가 시간 정보를 갖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여기에 타임 인베드라고 하는 그런 테이블이 지금 만들어지는 걸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 블록은 네, 이제 각각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뉴넷을 구성하기 위한 그냥 작은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볼루션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 쓰고, 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바로 마이블락이 되겠습니다. 컨볼루션 두 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컨볼루션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 한번 통하고요. 그 다음 다시 컨볼루션 2 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액티베이션 한번 하고 해서 통과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막대기가 마이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개의 마이블록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또 하나로 묶어가지고 시퀀셜하게 마이블록 하고 요걸 시퀀셜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하나하나가 마이블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순차적으로 묶기 위해 가지고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시퀀셜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들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요 함수들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여기는 요 함수가 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어, 네, 올라가는 구조도 여기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블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원본 데이터에 있는 것들도 여기에 올라온 거랑 추가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 케이트레이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 함수를 통해서 여기 온 결과도 여기에서 합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함수는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보셨던 함수이고요. 이미지와 그 다음에 시간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 시점에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만드는 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파이썬 코드로 옮기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코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네, 알파바의 스퀘어 루트 돼 있고요. 네.
그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타라는 값은 바로 요 식이죠. 요거 여기 표준 정규 분포에서 랜덤하게 뽑은 그 노이즈 성분입니다. 이렇게 0과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에서 랜덤하게 값을 뽑은 거죠. 마이너스 0.1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해서 이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빼고도 함수에다가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노이즈 이미지. 이게 노이즈 성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요거과 그다음에 시간 정보를 넣게 되면은 뉴넷에 의해 가지고서 이 에타 세타가 나오겠죠. 에타 세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값하고 지금 에타 값 그냥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랜덤하게 뽑은 값들이죠. 요 값하고 그다음에 유넷에서 유넷을 다 통과하게 되면 나오는 그 값이 있죠. 그 에타 세타 값. 요 두 개가 요두 개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이게 바로 이제 손실함수입니다. 요게 이제 손실함수고요. 손실함수고 요게 이제 에타 값이고 요게 이제 에타 세타 값인데요. 에타 세타 값 에타 세타 값이 되겠습니다. 요 두 개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어, 목표가 되겠습니다. 요 과정을 반복을 해서 하면은 점점점 에타 세타가 에타랑 비슷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최적화되게 되면 이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와 시간 정보를 넣으면은 좀 정확하게 노이즈 성분들이 예측이 돼서 노이즈 성분을 제거를 해서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정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타 세타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면 이제는 랜덤하게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시간 정보가 중요합니다. 시간 정보. 예, 그 시간 정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죠.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에타 세타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넷이 이제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에타 세타 값을 실제 에타 값과 비슷하게 예측을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노이즈 값이 나오면 이 수식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의 내용이 바로 이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DDPM 유넷이죠. 유넷이 학습이 잘 돼서 지금 에타 세타 값이 정확하게 이제 프리딕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알파 t 값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 t 바 값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정보만 있으면요. 그러면은 요 식은 바로 요 위에 있는 식과 똑같습니다. 1 나누기 알파 t의 스퀘어 루트는 바로 요 값이 되겠고요. 요 값이 되겠고요. 바로 하고 x가 x 값이고요. 그다음에 요 베타 t가 1 마이너스 알파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 있는 것도 1 마이너스 알파 t의 바의 스퀘어 루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에타 세타 값이. 이렇게 하면은 노이즈가 제거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시그마랑 그다음에 지도 역시 표준적 용도에서 랜덤하게 값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t는 이렇게 구해지고요. 베타 t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음, 표준 정규 문법에서 랜덤하게 값을 하나 뽑아가지고 두 개를 곱해준 이 값을 여기 그에다가 이미지를 더해주면 좀 더 정확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준비된 자료이고요.